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전국의 영재교육기관에 본격적인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지원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양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이 GED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어 접수가 전보다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고 교내 관찰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면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나 신층 면접과 같은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이 되는데요. 이때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나 심층 면접은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관은 많지 않죠. 거의 모든 영재교육기관의 시험일이 동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나 심층 면접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까요? 일반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이전 콘텐츠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영역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영재놀이터에서는 오늘부터 4주에 걸쳐 기존의 영재 선발 문항 중 공개가 된 문항이나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집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중 수학 관련 문제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여러 개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 선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수학 문제들은 우리가 학교 시험이나 경시대회를 통해 접해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수학적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 등을 묻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지요. 또한 수학 관련된 문항보다는 도형과 관련된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아무래도 수학 관련된 문제는 공식을 대입하여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행을 한 아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도형의 규칙성을 찾아 추론하는 유형의 출제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표를 그리면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규칙성이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의 경우도 표를 그리면 두 도형의 개수에 대한 규칙성이 잘 보입니다. 정삼각형의 경우 단계 곱하기 2.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정삼각형 개수 마이너스 3이라는 규칙성이지요. 그러므로 50단계라면 정삼각형은 50 곱하기 2인 100개, 정사각형은 100 빼기 3인 97개임을 알 수 있네요. 물론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정답이 가능한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문제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개의 풀이 과정을 적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이지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도형을 자르는 방식과 다른 도형을 붙이는 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습니다. 도형을 자를 때 또한 같은 종류의 도형과 아닌 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는 경우와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누는 경우이지요. 양 끝을 잘라 한 개의 직사각형과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삼각형을 붙이면 밑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 빼기 아랫변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도형을 붙일 때 또한 같은 종류의 도형과 아닌 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다리꼴을 붙여 평행사변형을 만든 후 구한 넓이를 2로 나누는 방법과 위쪽에 삼각형을 붙여 큰 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 넓이를 빼는 방법, 양 끝에 직각 삼각형을 붙여 직사각형을 만든 후 붙인 삼각형 넓이를 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열린 문제의 두 번째 유형은 조건에 맞는 것을 최대한 많이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이지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하나의 정답을 찾은 후 좌변이나 우변의 일부 숫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수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변경하면서 식을 만듭니다. 가령 8 더하기 9 빼기 2는 15 이라는 하나의 정답을 찾은 후 첫 번째 자리를 8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번째 자리부터 다른 숫자를 넣어 식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 유형은 많은 정답을 쓸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형식인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겹치지 않으면서 헷갈리지 않고 많은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수학 영역에서 주로 나오는 세 가지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학은 과학에 비해 비교적 비슷한 유형들이 꾸준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나오는 유형을 평소 꾸준히 풀어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의 과학 영역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과 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재놀이터의 송쌤이었습니다.